박성광, 43세, 개그맨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왔던 그가 겪은 비극적인 순간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언제나 밝은 미소와 유머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그에게도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 이소희의 죽음, 그리고 두 어린 자녀가 겪은 슬픔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소희는 예전에 비해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점점 더 약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소희의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의사들도 그 상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속도로 그녀의 몸은 무너져 갔다. 이소희가 투병을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이었다. 그녀는 당시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통증과 피로는 그녀의 미소마저 삼켜버렸다. 박성광은 늘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개그맨으로서의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이소희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그녀는 이제 간신히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약해졌고 그녀의 몸을 지탱해주던 힘마저 사라져갔다. 그리고 박성광은 그때마다 아내에게 힘을 주기 위해 웃음을 찾으려 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소희의 병이 악화되면서 박성광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매일매일 이소희를 돌보며 그녀가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려 애썼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소희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은 절망이 자라났고 그와 함께 지내는 자녀들에게도 그 슬픔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두 어린 자녀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들의 어린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아버지와 함께 엄마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박성광은 항상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웃음을 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살았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개그맨으로서 무대 위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줬지만 그가 집에서 겪고 있는 슬픔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느끼는 괴로움이 가득했다. 이소희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박성광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적어져만 갔다.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박성광은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이소희가 점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박성광은 여러 번 울음을 참았다. 그의 눈물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흘러내렸다. 그가 기억하는 이소희의 모습은 언제나 밝고 건강했지만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져갔고 그 소리 없이 점점 더 조용해지는 집안은 그에게 더욱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박성광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슬프게 변해갔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들도 아버지의 슬픔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박성광은 그 상처가 아물기를 바랐지만 그 누구도 그 아픔을 덜어줄 수 없었다. 이소희의 투병 생활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고
박성광은 아내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며 싸우고 있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박성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애써도 이소희의 병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이소희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박성광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루하루 지나가며 그가 느끼는 무력함은 더 커져갔다. 아내의 몸이 쇠약해지면서 그녀의 미소는 점차 사라졌고 대신 고통스러운 숨결만이 남았다. 박성광은 그런 이소희의 모습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가 아무리 애써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이 울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병을 이해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행복한 기억들만 있었고 그 기억들이 점점 더 먼 기억으로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성광은 그들을 위해 아내의 고통을 감추려 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 아프게 다가왔다. 어느 날 이소희가 갑자기 눈을 감을 때 박성광은 자신이 그동안 아무리 웃음을 지어도 그 웃음 뒤에 있던 깊은 고통이 이제는 끝을 맞이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웃고 싶어도 그가 만든 웃음은 더 이상 온전히 행복을 담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웃음과 진지함이 교차하는 특별한 여정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그의 인생에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3월 5일, 복면가왕에 등장한 박성광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신을 했다. 그의 가명은 피리충만 피리소년. 무대에서 그는 바비킴의 사랑, 그놈을 부르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후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를 부르며 마침내 그의 정체를 공개했다. 이 순간은 마치 그의 삶에서 예고편처럼 감동적인 전환점을 찍은 순간이었다. 웃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박성광이 진지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공개된 그의 진지한 모습은 개그맨 박성광이 단지 웃음을 주는 인물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는 깊이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이후 박성광은 55차 경연에서 판정단으로 참여하며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개그맨이 아닌 예술적 감각을 지닌 사람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8년에 독립영화 슬프지 않아서 슬픈 뇌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다. 이 작품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상영된 것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독일의 지하철에서까지 상영되며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감독으로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감독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박성광은 이제 웃음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창작자로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8년 박성광은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2시 탈출 컬투쇼의 토요일 코너 꽁트몬고에서 장도연과 함께 고정 멤버로 확정되었을 때 그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단순히 웃기기만 하는 개그맨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면모와 진지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며 더욱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 후 박성광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 새로운 제작진의 고정 멤버로도 확정되었고 병아리 매니저 임송과의 상호 배려와
웃음을 주는 모습으로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가 주는 배려와 따뜻한 인간미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성광의 예능에서의 존재감은 점점 커졌고 그는 예능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박성광은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는 새 연하의 일반인 여성 이소리와 결혼을 발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결혼 발표가 있던 날, 오보로 인해 이소리가 배우 출신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소식이 되었고 그가 결혼을 발표한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그가 결혼을 발표한 5월 1일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3개월 후 그의 생일인 8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박성광의 아내는 매우 미모가 뛰어난 여성으로 개그맨들이 미녀와 결혼을 한다는 속설을 이어갔다. 그의 결혼 이야기는 그 자체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20년 7월 박성광은 MBC 웹예능 돈플릭스 시즌2에서 영화 끈의 감독을 맡게 되었다. 이 작품은 동방송사의 공채 선배인 정형돈이 대본을 쓴 영화였다. 이 영화는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 3명과 함께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작품으로 그의 감독으로서의 두 번째 도전이었다. 박성광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확장하며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2023년 박성광은 상업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다. 그의 첫 번째 상업영화인 는 중견 배우진과 함께 CGV의 광고에도 등장했지만 관객들의 혹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광은 이를 계기로 더욱더 성장하며 영화 감독으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 2023년 12월 24일 박성광은 예능 프로그램 볼게요. 크리스마스 특집에 특별 출연하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다. 그리고 2024년 2월 25일 개그 콘서트 종영 이후 4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며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그의 복귀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박성광은 여전히 예능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다.